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과과정의 마지막 책인 확률과 통계에 관한 얘기 시작합시다. 확률과 통계는 이제 현재 고1부터는 필수 과정이 됐어요. 그렇죠? 수능의 필수 과목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원,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게 필수예요. 문이과도 없고요. 이제 이 세 과목이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필수 과목의 마지막 단원이 바로 확률 통계고요. 이 확률 통계에는 여러 가지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순열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확률 통계는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우수다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계예요. 물론 이 책의 목표는 통계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통계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통계적인 자료는 확률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자료를 갖기 위해서는 확률을 조사해서 그 확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통계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확률이 바로 뭐냐? 어떤 사건을 탁 터뜨리면 그걸 전 사건이다 그러는데요. 전 공간의 사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고요. 또 내가 원하는 그때 사건, 그죠? 그 특별한 그때 사건의 경우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비예요. 그래서 확률값은 1로 넘을 수 없겠죠. 그죠? 전체의 경우에 대한 내가 딱 원하는 그때의 경우의 수가 B가 바로 확률값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계는 확률이 필요하고 확률은 경우의 수를 잘 따질 수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경우의 수가 바로 이 확률이 처음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경우의 수를 잘 헤아리고 그 경우를 잘 연습하면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교과과정이 이렇게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세 단원에서 거의 경우의 수가 전체 단원의 반 정도를 차지해요. 직접 그만큼 경우의 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경우의 수, 우리 주변에 나는 모든 수학적 경우의 수를 크게 9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됐죠? 그 첫 번째가 그냥 뭐예요, 여러분? 진짜로 무식한 경우의 수. 됐죠? 어떤 경우를 중학교 때 한 것처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고 곱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곱하기도 하자.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 이 경우가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저 경우를 세기 위한 아주 중요한 논리를 두 가지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퍼뮤테이션, 순열이라고 하는 거와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순열에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크게 9가지로 구분하는데 오늘은 이 순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됐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 순열의 경우를 좀 도시화 시켜보면 NPR이라는 게 있고요. NPiR이라는 게 있고요. N 팩토리얼 나누기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고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 다시 말하면 팩토리얼 먼저 아는 사람은 N 하나 치우면 N-1 팩토리얼인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거를 이제 단원별로 제목을 붙여보면 얘는 뭐고요? 얘는 일열 순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무슨 순열?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무슨 순열? 동종류의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순열? 원순열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순열의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를 잘 나열시킨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조합에도 NCR이 있고요. NHR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조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A 플러스 B N승, A 플러스 B 제곱, A 플러스 B 3승 이런 전개공식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개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이 무식한 경우의 수와 순열 그리고 단순한 조합은 고1 과정에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따로 다룰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경우의 수를 총정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을 잠깐 붙여볼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를 우리가 헤아릴 때는요, 그냥 더하고 곱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더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건이 종결되어 있는 경우, 그죠? 사건이 종결되는 또는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건을 더하는 경우고요.
사건이 과정 중에 있어 프로세싱 그죠? 그리고 엔드 이렇게 연결되면 그 경우의 수는 곱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됐죠?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잘 구분해야 돼.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는 대전까지 가는 길이 한 가지 있고 대전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직접 오는 방법이 두 가지 있으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 가는 방법은요 여기 한 가지 두 가지를 곱해야 돼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통 가는 방법이 또 몇 가지 두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끝난 사건들은 뭐 해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총 몇 가지다?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이렇게 어떤 사건을 더하고 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잘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저게 간단해 보이지만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저 경우의 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공식화시키는 논리에서 벗어난 아주 지저분한 경우의 수가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녀는 뭐냐? 일렬 수녀는요.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서로 다른 n 개에서 r개를 선택해요. 그죠? r개를 선택해서 그 뽑은 r개를 선택한 r개를 이 r개를 일렬로 쫙 나열시키는 거예요. 됐죠? 이게 수열이에요. 그죠? 결국 이제 우리 경우의 수는 수열과 조합을 잘 구분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다 써볼게요. 서로 다른 개에서 r개를 선택할 때요. 뭘 허용해요? 중복을 허용해. 뽑은 걸 또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r개를 나열시키는 게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일하게 지금 동종류의 순열만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서로 다른을 전제 깔고 시작하는데요. 이 동종류의 순열만 서로 다른 말을 깔지 않아요. 그죠? 그냥 n개 중에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종류 같은 것이 뭐게? p개, q개, r개 있을 때 그죠? n개 중에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그 n개를 나열하는 방법 그걸 뭐라고 쓴다고요? n 팩토리얼 나누기 p팩, q팩, r팩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동종류의 수열이고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원수열이기 때문에 원탁에 배열한다. 원탁은 배열한다고 하지만 원탁에 안 친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탁에 안 치는 방법이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탁에 안 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순열이라고도 해요. 됐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일렬순열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일렬순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을 때 여기서 두 개를 뽑는 게 바로 1, 2, 1, 3, 2, 3 이건 뽑은 거예요. 조합이죠. 뽑은 건데 뽑은 것을 다시 나열해야 되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6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걸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몇 가지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공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이요. 처음에는 n개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 작게 뽑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작게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r개를 뽑아 놓는 건데 r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r-1 이렇게 끝내야 되겠어요. 왜요? 그래서 1부터 2부터 r-1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전체가 r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뽑은 것들을 나열시키는 방법은요. 서로 다른 n개를 r개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곱하는 거예요. 됐죠? 이 경우도 우리가 세 개를 다 뽑는 방법이 세 가지고요. 또 하나 뽑은 것도 나머지 두 가지. 그래서 곱해야만 6가지가 나오는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그럼 곱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된 거예요? npr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n이 크거나 r이 크면 이렇게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논리를 예쁘게 만들려고요. 더 계속 곱해볼게요. 계속 곱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계속 곱하다 보면 결국은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파란 부분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근음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쁘게 된 식들을 여시 같은 수학자들이 기호화시켰어요. 뭐라고요? 1부터 n까지 n-1까지 곱을 뭐라고요? n-r 팩토리얼이다. 됐죠? 1부터 n까지 쫙 곱한 걸 뭐라고요? n 팩토리얼 이렇게 예쁘게 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npr이 n이 크거나 r이 크면 이렇게 예쁘게 이 공식을 써서 표현하는 게 npr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npr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요 식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고일 때 했듯이 꼭 공식에 넣지 않아도요. NP형이 몇 가지일까요? 서로 다른 인계에서 하나도 안 뽑았으니까 그런 것도 한 가지 있다는 얘기고요. 공식에 넣으면 금방 계산할 수 있죠. 그죠? NP1은 뭘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 뽑는 방법이 N가지인데 그냥 N가지예요. 왜일까요? 하나니까 나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NPN은 뭔가 하면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는 방법이 N가지 있는데요. 그걸 나열시키는 방법이 1부터 N까지 쫙 곱하는 거라 뭐라고요? N팩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죠?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나열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세 개를 다 나열하는 방법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몇 가지? 3팩 6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NPN이 N팩토리다라는 사실을 뭘 기본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꼭 연산의 공식에 넣지 않아도요. 됐습니까? 그래서 NPR에 관한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되고요. NPR은 뭘까요? 여러분 NPR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R개를 뽑잖아요. 그쵸? 근데 중복을 허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N개 뽑으면 그 다음에도 또 N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또 중복을 허용하니까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R개를 쫙 해서 나열시키는 거니까 N이 몇 개 있다? R개 있다. 이게 N파이 R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순열과 중복 순열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뽑은 걸 또 뽑아서 나열시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여기서도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6개 이외 모두요. 1, 2, 3, 3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안 몇 개가 9개가 된 거예요. 그 9개가 뭐다고요? 3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나중에 이제 조합을 하면 뭘 NPR과 NPIR, NCR과 NHR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나머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얘는 동종류의 순열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 2, 3에서 뭘 여기서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4개 중에 같은 게 2개 있잖아요. 원래 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4팩토리얼인데 2개가 서로 나열되는 것은 여기 더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4개 중에 같은 것이 몇 개? 2개 있을 때 그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을 같은 거의 개수만큼 반드시 나눠서 뭘? 중복을 회피해야 된다. 이게 동종류의 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A, B, B가 있을 때 이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5개를 나열했는데 이 3개와 2개는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게 동종류의 순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기호의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원순열은요. 원탁에 나열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뭘 서로 다른 3개를 원탁에 나열하면은요. 보세요. 이게 일렬순열이면 3팩토리얼 6가지였는데요. 원탁에 안 치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원탁에 안 치면 원탁은 뭐 누가 옆에 있는 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3명이 원탁에 앉으면 같은 게 3개 생겨요. 동종류의 개념이랑 비슷하죠.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세우는 게 3팩이었는데 3명이 원탁에 앉으면 3개가 동시에 똑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3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동종류의 개념으로 원순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거를 3 지우면 뭐만 남아? 2만 남잖아요. 그죠? 이게 3-1 팩토리얼이거든요. 그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를 픽스 고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자리를 딱 묶어버리면 그러면 2와 3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고정의 방법, 얘는 동종류의 방법이다라고 원순열 해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순열이 이렇게 원탁에 앉는 기본적인 방법을 잘 해야 할 수 있느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합을 하면은요. 이제 NPR과 NPIR, NCR과 NHR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예제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연습을 충분히 해서 원리를 잘 이해하고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는 게 경우의 수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확률 통계 첫 번째 단원을 잘 숙지해서 경우의 수에 관한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다시 조합에 관한 얘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